그 삼수원 정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쉬워요. 그림 세 개는 똑같아 보이죠? 그 조건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고, 알았지? 이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 형태인 거야. 삼수원 정리는.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수직 관계가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뭐냐? 앞에 뭐 평면들의 뭐 위치 관계나 그 다음에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 좋은데, 이제 수능 끝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고, 만약에 지금 중요한 것만 볼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다. 맞지?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면에다가 깃발 세로로 꽂으면 수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내가 그냥 꽂았어. 니네가 봐도 90도처럼 보이게 꽂으면 그게 90도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도형을 푸시면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꼭 지켜야 돼.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이제 꼬인이 지른 거 들어봤을 텐데,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도 각도는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야. 이걸 꼬인이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애들도 당연히 직류면체는 그런 게 많지. 직류면체는 꼬인이층이 많이 있어. 만나지 않는데 각도는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공간에서 이거 하려고 공간 벡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벡터를 배우는 거거든. 평면 벡터는 사실 쓸 게 별로 없고, 그 평면 벡터를 연장해 가지고 공간에서 공간 벡터를 쓰려고 배웠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기하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빼버렸어요. 공간 벡터를. 그래놓고 그건 대학교 때 또 배우지. 그 약과가 똑같아. 벡터 같은 거야. 이동을 시켜요. 만나게 되겠지 결국에. 그들이 이루는 각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들은 다 얘랑 각도를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걸 갖고 와도 어때? 얘네들 둘이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하고 수직이야. 그런데 모든 직선을 다 따져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최소 몇 개만 따져보면 될까 이거지. 최소. 그 최소라는 단어가 최소 몇 개? 나는 이걸 정말 강조하는데, 최소라는 건 여기서 더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면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미 알고 있을걸? 평면을 결정할 때 직선이 최소 몇 개 있으면 될까요? 니네 이 책 하나 받치는데 직선 하나만 받쳐지냐? 뭐 이렇게 뭐 그거야? 외줄타기야? 이걸로 하면 기울어지죠. 이 기울어지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이게 차원의 확장인데 점을 차원을 확장하면 직선이 되거든요. 직선을 차원을 확장하면 평면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선 하나를 결정하는데 점이 하나면 되냐고. 아니잖아. 점이 두 개가 되잖아. 그지? 그럼 그거를 지금부터 봐봐.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니도 보일 거야. 잘 봐. 내가 이거를 잡고 쭉 당길 거야. 그러면 지금 직선이 같이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지? 보이죠? 그렇지. 봐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 보이잖아요. 직선이 쭉 따라와. 그러면은 평면이 쭉 따라온다고. 입체적으로. 2000년 한 50년은 돼야 이게 될라나? 여기 쑥 하면 이렇게 쭉 나오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평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걸 받치는데 직선이 몇 개 필요하니? 적어도 두 개는 필요한 거야. 그치? 우리가 그거 있잖아. 구급차에 들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들것 하는데 막대기 하나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두 개로 돼 있잖아. 막대기가 최소. 그러니까 그거야. 평면을 결정하는데 직선은 최소 두 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에 있는 두 개의 직선만 너랑 평행해 주면 다른 애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두 개가 어떤 직선이어야 돼? 다른 직선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할 때는 만약에 이제 공간 도형이 아주 어렵게 안 나와요. 아주 어렵게 안 나오고 출제 빈도도 가장 낮아요. 슬프게도. 작년에도 거의 한 학교가 나왔어요. 한양대 하나. 근데 그 전년도에는 또 중앙대가 많이 내요.
공간을 또. 알았지? 학교로 뭐 돌아가면서 그렇긴 한데 나온 문제들 수준을 보면은 이 공간 가지고 막 증명을 어렵게 내진 않아. 예전에도 이쪽 삼수원 정리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 교과서적인 증명이었어. 지금 하는 이야기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이 평면하고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찾으려면 이 평면상에 있는 최소 몇 개? 두 개랑 얘가 수직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엄청 쉬운 이야기긴 한데 육면체 한번 볼게요. 자, 정육면체를 보겠습니다. 정육면체를 볼 때 당연히 아니 지나가는 초딩이 봐도 아가 요거하고 이 면하고 수직이니?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겠지. 니네 눈에 지금 이게 60도처럼 보인다고 60도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수직 맞죠? 근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봐도 그거야. 니네가 봐도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직사각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그럼 이 평면상에 있는 두 개의 직선하고 얘가 수직이잖아. 그래서 얘랑 얘가 수직인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수직으로만 알고 있었지. 수직인 이유가 그거라고 사실은. 알았어?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들도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개를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게 있어야 삼선 정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지? 그거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반대로 이거 좀 명제를 앞뒤를 바꿔봅시다. 자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라고 결론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을 허락을 받은 거냐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을 갖고 와도 얘는 각을 재보지 않아도 뭐다? 수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빠르게 삼선 정리를 뭔 뜻인지 보도록 하려면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자, 평면상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점 하나 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런 거야. 이 내용 기억하고 들으면 돼. 자, 내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그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점이고 내 머리가 점이고 저기 직선이 깔려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쏜 거야, 직선을.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이 평면에다가 수발 내릴 거예요. 한 군데 내려지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조건 두 개. 동그라미 네모. 오케이, 동그라미 네모.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이 쓴다. 얘랑 얘를 이어 그냥. 알았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어. 그냥 잇기만 하면 알아서 얘랑 수직이 돼. 이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밑에 저기 직선이 정말 이거 하려고 내가 요 앞에 쌤 앞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내가 수선이야. 그럼 쌤 발밑에서 그 다음에 내 머리에서 저기까지 직선을 수직으로 그으면 자동으로 쟤랑 얘랑 나는 서로 수직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삼선 정리가 지금 세 개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개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 첫 번째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보라색이 수직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쌤은 이제 가끔 귀찮을 때 번호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요. 1번하고 2번이 성립하면 3번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알았지? 그리고 2번하고 3번이 되면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차이야. 그냥 어떤 점에서 두 번째 거 설명해 줄게. 잡아. 여기서 내가 수발 내렸어. 그 점에서 직선의 수발을 내렸어. 알겠지? 그럼 이 점 생겨 이 점 있잖아. 둘을 이으면 얘랑 수직이 된다야. 그러니까 방금의 그 세 개 중에 뭐야? 얘랑 얘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면 이건 거니까 그냥 수선 두 개 나왔을 때 나머지 하나 이으면 무조건 수직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이런 이야기.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조금 달라요. 마지막 내용은 조금 달라. 거기에 보면은 3번에 pH하고 L이 수직이고 그다음 OH하고 L이 수직이고 PO랑 OH가 수직이면은 PO는 알파의 수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얘도 1, 2, 3번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 맞지? 지금 보니까 pH랑 L이 수직이다. 1번 맞죠? 1번 상황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3번 보는 거야. OH랑 L이 수직이야. 누구야? 3번 동그라미 3번 맞죠?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아니 생각해봐. 근데 이 점을 수선 안 내렸으니까 이 점이 졸라 많겠지. 그지 않냐? 일단 여기서는 야 여기다가 수선 내린 점이 뭐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 어쨌든 이 수선상이 어딘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추가됐냐면 PO랑 OH가 수직이래. PO랑 OH가 수직이래. 그러니까 뭐야? 2번. 그러니까 이 2번은 사실 얘가 이 평면의 수직인 거라서 실제로는 2번은 아니고요. 여기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란 이야기야. 얘네 둘이 직각삼각형이란 얘기죠. 알았어? 직각삼각형이란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는 뭐다? 이게 2번.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평면하고도 수직이 된다는 거야. 알았어? 얘는 쌤이 순서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좀 달라서 잘 봐. 기본 세트 여기서 수직을 이렇게 내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수직이 되도록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라인하고 여기가 무슨 삼각형 되도록 직각삼각형 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쌤은 애들한테 직각삼각형으로 기억하라고 하거든. 그냥 삼각자 있잖아. 우리 직각삼각형 삼각자를 여기다가 세운 거야. 세로로.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이 녀석, 이 수선, 요 수선은 이 평면하고도 수직이 된다. 그러면 보통 증명을 물어볼 때 3번을 많이 물어봐요. 1번, 2번은 쉽거든. 맞지? 근데 이 증명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야. 처음에 얘기한 거.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면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고 평면에 있는 최소 두 개의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그놈은 평면하고 수직이다. 알았지? 해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뭐 하나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거 이야기해보면 일단은 지금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그지? 이건 칠판에 잘 봐야 돼.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얘랑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 지금 L로 돼 있지. L은 요 삼각형하고 수직인 거 맞죠? 왜요? 삼각형에 있는 두 놈하고 수직이잖아. 얘가. 이해됐어? 그거야. 내가 이거 잊지 말아 했지. 처음에 했던 내용. 이 평면이죠. 요 삼각형에 있는 두 놈하고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기 이 평면 자체하고요 수직인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친구랑도 얘는 수직이겠네. 꼬인이 치지만 왜? 이 평면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얘가 수직이야. 그 다음 방금 세 번째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얘랑 얘가 수직이래.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잖아. 두 놈하고 수직이지. 그 얘네 둘이 만든 평면이 누구냐? 얘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 평면하고 수직인 거야. 알았어? 이거를 이렇게 쓸 줄 알면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정사형은 그 공간도형은 오히려 교과서적인 증명을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낫고.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써놓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들을 보면서 막 따라가야 되니까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니네 미적 예를 들어 봐봐. 미적 분야 이런 거 증명 같은 거 봐보면 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계산이 어떻게 되는구나 보이는데 기하는 니네 도형 봐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막 누가 수직이다. 그러면 지금도 막 그거 보면은 보기가 힘들죠. 우리 등비급수나 뭐 삼각함수 활용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알파벳으로 졸라 막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안 그러니? 거기 알파벳 찾아가야 되잖아. 누구. 아 여기 있구나. 이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다. 말로 듣는 게 일단 이해를 해야 감이 올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삼각형이 포인트예요. 이 삼각형이 이 직선하고 수직이라는 것만 밝히면 그럼 이 삼각형이 얘랑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니까 너랑 수직이야. 따라서 너랑도 수직이야. 너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면 따라서 얘도 뭐야? 얘도 수직인 거야. 왜? 이 평면하고 수직인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 중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삼수원 정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정말 쉬워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진짜 이런 거지. 지금 쌤이 준 문제 뒤에도 있긴 한데 뭐 진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게 자 직육면체 하나 줘요. 그냥 직육면체 하나 줍니다. 직육면체 하나 준 다음에 직육면체 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다가 대각선 하나 깔아요.
알았지? 대각선 아까라. 그 다음에 내가 니네한테 야, 이 점에서 이 노란색 직선하고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거리 어떻게 구해야 돼? 수직으로 내리 꽂아야 되지. 그럼 수직이 어디냐 이거야. 이럴 때 쓰는 거야. 니네가 평면상에서 긋기 편한 건 괜찮거든. 물론 이걸 평면으로 자를 수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대각선 자르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옮긴 다음에 문제 풀어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알았지? 변의 길이만 나왔을 때 각도 찾는 거. 오케이? 그거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점 해가지고 이거 대각선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옆면이니까 길이 다 나와. 세 변의 길이. 그러면 길이 대각선 해가지고 세 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삼각형이지. 그냥 삼각형이겠지. 그 삼각형 그려놓고 수선 내리 꽂는 거야. 그렇게도 할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평면상으로 옮겨서. 안 좋은 방법 절대 아닙니다. 근데 쌤은 지금 삼수선 정리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확실한 수선들을 잡아. 무조건 얘는 바닥으로 내리 꽂아야 돼. 왜? 여기가 수선이잖아. 그지? 이 바닥 평면에 대한 수선 아니야? 누가 봐도 지금 직육면체인데. 그다음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그러면 얘도 수직이라니까. 알았어? 이런 거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고 여기서 이 평면은 쉽잖아.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바닥면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니까 정말 쉽죠. 내려요. 이렇게 바닥에서. 내리면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으면 얘가 바로 이 노란색 직선의 수직인 수선이 되는 거라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우리 영어하는 친구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이 길이 구해서 피타. 그리고 니네한테 이 각도도 물어볼 거야. 각도 물어보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사실은 각도 찾으려고 이 세타. 알았어? 이 녀석과 이 바닥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삼수원 정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면각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면각 나와야지. 이면각이야. 면 두 개가 이루는 각도예요. 간단하죠? 네. 사실 모르겠어요. 한문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다른 면각인지 면 두 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공부한 모든 수학책은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문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막 도서관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 보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숙제하려고 뭐 발표나 이런 거 하려고 도서관 가서 막 찾아보다 보면 가끔 한문으로 된 것도 있어. 기하는. 근데 바로 덮어요. 못 읽겠어요. 야, 꼭 읽을만 하면 한문이 써 있잖아. 알지? 그런 책 최악이야. 요즘은 그거 안 되냐? 카메라로 찍으면 한문 돼? 봐봐. 젠장. 왜 내가 다 대학교 다 졸업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런 게. 그때 그 생각했거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개발할 생각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 귀찮으니까. 이면각, 그러니까 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계산을 할 건데 면이 야 이게 접혀 있단 말이야. 이게 접혀 있어요. 그러면 각도 계산할 때 각도가 방향이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면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인데 그 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적으로 보면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금 꺾여 있어요. 이렇게. 알았지? 여러분들 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각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둘이 만나는 선이죠. 이 선을 교선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만나는 선이니까. 그러면은 교선의 수직인 선분이 이루는 각인 거야.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 면에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바닥면에서도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잡는데 웬만하면 만나면 좋겠지, 그지? 웬만하면 만나면 이들 둘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거고. 다시 한번 봐볼래? 여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타를 구하면 뭘 구한 거냐면은 이 삼각형 있죠. 이거 이렇게 삼각형. 뒤쪽 삼각형. 이 삼각형 대각선 자른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바닥이 이루는 각이 돼 버렸네. 왜? 수직이잖아 지금. 이게 교선이 되는 거고.
오케이? 저런 식으로 물어볼 때 저 삼수원 정리 쓰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둘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한다고? 수선들이 이루는 각도로 계산한다 라는 거고, 이게 이면각이다. 오케이? 이면각.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들하고 비슷해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거든.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도 그냥 안 돼. 니네 생각해봐. 이렇게 꽂혀 있어. 이렇게 꽂혀 있다. 그럼 이렇게 꽂혀 있으면, 야, 직선이 대각선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꽂혀 있으면 얘네들 각도 구할 때 각도가 엄청 많겠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얘를 바닥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끝장나. 끝나는 거야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수선 내려왔지. 그 다음에 얘랑 이어. 만나는 교점 구멍하고.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각도가 직선하고 평면을 이루는 각도야. 알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냥 우리 어떤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직관은 아니죠. 경험인 거지. 언제 배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수선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어. 그때 내리면 돼. 알지? 그러니까 사실 기하가 공간까지는 제일 쉬워요. 공간 도형까지. 공간 벡터가 어려운데. 킬러 문항의 비율, 우리 푸는 미적분 킬러 같은 거지. 30번 정도, 29번이나 30번 정도의 난이도를 기하랑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기출 문제는 거의 한 7대1 정도 수준의 양일 거예요. 솔직히 기하, 그러니까 수능 준비로 기하 준비하면은 킬러 다 푸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킬러만. 물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미적분은 해도 끝이 없죠. 근데 기본적인 게 이런 거고, 그런 킬러들도 역시 공통적인 거 이런 거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걔네들은 도형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을 뿐인 거고, 침착하게 수발만 뒤지게 내다 보면 언젠간 풀려. 근데 그게 그림이 복잡하니까 어떤 그림이 필요하냐면, 쌤은 그걸 보조 그림이라고 부르거든. 보조 그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단면 잘라서 그려오고, 우리 논술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어제 한 거에서도 보면 원기둥, 그죠? 그것도 사실 상황이 이거잖아. 내가 점이고 앞에 원기둥이 있으니까 내가 시야 각이 이쪽인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려? 니네가 위에서 본 걸로 원 그려가지고 하지. 그런 게 보조 그림인 거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점, 이 점, 이 점을 자른 평면 갖고 와서 새로 그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수선 내려서 뭐 피타를 쓰든, 그지? 코사인 법칙을 쓰든 해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 넓이를 이용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 단면을 갖고 오는 것도 필요한 거야. 공간 도형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알았지? 자, 그게 이제 이면각이랑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고, 자 뒤에 가면 공간 도형에서 삼수원 정리는 사실 다른 아이들을 하기 위한 양념이라서 중요한 거고, 문제를 만드는 메인 테마는 정사형이에요. 공간 도형에서 정사형만 하면, 그리고 정사형이 중요한데 이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모의고사 킬러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냥 닥치고 수선 내리면 끝나. 정사형을 하면서 쌤이 같이 사사형도 해줄 겁니다. 죽을 사자 아니에요. 사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사형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왜 이게 애들이 처음에는 내용 받아들이는 거를 금방 해. 왜냐면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 그림자가.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생각해봐. 니네 쌤 이거를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빛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니야. 빛이 위에서만, 조명을 알잖아. 조명이 다 어두운데 위에서만 이렇게 비치는 거야. 상황 알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는 광원이라고 그러니? 빛들이 많으면 그림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은 뭐냐면 그냥 얘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정사형은 뭐냐면 발을 정자. 그러니까 사형, 이거 아니고 사형. 그림자를 수직으로 바르게 내려온다는 뜻인 거니까 빛이 위에서 쏟아진 거야.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 상식적으로 이놈의 그림자 넓이랑 얘 넓이랑 누가 더 크겠냐? 얘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게 이해되시면 정상은 끝났어. 개념은 끝났어. 그지? 옆에서 보면 자 그렇게 보이지? 아니야?
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거야. 오케이? 공간으로 풀 필요 없이. 위에서 정사형은 뭐라고요? 내가 그림자를 만드는 면과 수직으로 빛이 떨어질 때 그림자 길이나 넓이기 때문에 끝점들을 수선을 내리면 되고. 그럼 쌤이 좀 이따가 카이스트 기출문제를 겁나 쉬워. 그 이미 교과서에도 있는 거야, 교과서에.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되겠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친구가 바닥하고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얘가 지금 4루트 3이야, 길이가. 알았어?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겠냐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정사형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이 길이가 결정할까요? 아니면 얘는 그대로인데 이루는 각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각도가 결정하겠지. 얘가 그대로면. 그죠? 당연히 길어지면 길어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하나짜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자의 크기를 만들 수 있지. 누구 때문에? 각도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뭐냐면 넓이든 길이든 간에 여기 녀석을 S라고 하면 그 값을 이 친구가 지면하고 이루는 각도가, 그러면 지면을 옮기든가 얘를 옮기든가 하면 되겠지. 세타라고 하면 그때 생기는 정사형은 그림자나 길이를 뜻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정사형의 넓이나 정사형 길이를 물어보겠지. 정사형은 저 S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하면 돼요. 그렇겠지? 얘랑 얘 비율이 이게 정사형이 다야. 약간 확통 같은 느낌이지. 내용은 쉬워. 진짜 문제 어려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확통이 더 어렵다고 본다. 나는 진짜 개념 똑같이 했다고 치고 확통이 더 5만 번 더 어렵다고 본다. 이게 이거잖아. 적정 수준까지는 확통이 어려워.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기하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의 갭이 기하가 쫙 올라가는데 확통은 올라가봤자 D가 뭐 개 노가다밖에 더 되냐 이게. 그지? 30번 풀어보면. 근데 기하도 역시 30번은 아이디어가 어려워요. 근데 차이점은 미적분은 그 중간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어렵긴 하나 어떻게 뒤지게 하다 보면 나와. 근데 기하는 안 보이면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일 정도의 내용이 나오잖아, 논술에. 그러면 너무 그거를 붙들고 진짜 시간을 다 쓰는 건 비효율적인 거야. 안 보이는 애들 많아. 생각을 해보자. 기하를 논술을 하겠다고 기하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전체 중에 기하를 선택한 사람 인원수를 보고 그 인원수 애들이 논술을 선택했을 확률, 조건 확률이죠. 쭉쭉쭉 생각을 해보면, 그지? 그 아이들이 기하를 선택한 애들에 있으면 기하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봐. 그 학교가 기하만 나오면 그렇겠지. 미적분은 개똥멍청이들이야. 알았냐? 상대적인 난이도가 미적분이 어려워. 논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내가 실제로 작년이랑 기하 선택한 외부생인데 기하를 수능을 본대. 걔 결국에 논술 학교 6개 못 썼어요. 왜? 기하만 내는 데가 없잖아. 수원, 수특 기하만 내는 데가 없다고. 거의 중도 포기를 했어. 기하를. 그거 논술을. 결국에 걔가 쓴 건 다 수원, 수특 학교들이야. 알겠지? 그러면 반대로 뭐 기하 내신, 미적분 내신을 했으니까 내신을 했는데 거의 니네가 기하 한 정도 수준이야. 알았냐? 거의 확통, 기하 확통 한 정도의 그 정도 수준? 그럼 미적분을 거의 못하죠. 니네들 알잖아. 그런 차이기 때문에 기하 수능 선택한 애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아. 이 친구들은 거의 논술을 못 써요. 알았지? 뭐지? 여기 지영쌤 딸도 지금 재우생인데 그 친구가 기하 선택을 했어. 그래서 논술을 시키려다가 못 시켰어. 이게 안 돼. 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기하를 보내드리 없다고. 그 본 학교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고 제끼는 건 안 되는데, 알았지? 차라리 나머지 문제 시간 투자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못 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전술적으로 맞아. 알았지?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낮고, 근데 그래봤자 작년이었나? 한양대도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연습 좀 하면은 할 수 있는 증명도 아니었고. 계산 똑같아. 잡다한 계산들이 많아. 그거를 이런 거지. 정사형을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논술은 이걸로 또 규칙을 찾으래. 이렇게 기울이고 또 이렇게 기울이면 또 이렇게 기울이면 뭐 그런 등등. 맞지? 그 다음에 예전에 시립대에 나온 그림 자체가 기억이 나서 시립대 나온 논술 기출 정사형 중에는 정팔면체야. 정팔면체. 알지? 정팔면체를 공중에 띄워놓고요. 이게 무슨 SF도 아니고 공중에 띄워놓고 그거를 비스듬히 빗을 꽂아요. 그거에 정사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그 문제는 공간 벡터가 필요해. 공간 벡터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것도 될 수는 있어. 이따 해줄게. 빛을 사선으로 비칠 때 니네가 내가 한 대로 하면 돼. 단면을 잘라서 그걸 그림자를 비치면 그건 만들 수 있어. 이따가 카시스트 기출문제랑 같이 해서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할 거예요. 정사형은 위에서 내리꽂는 거야. 알았지? 사사형은 뭐냐면 사사형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걸. 가로등 문제. 기억나지? 그 사람이 이렇게 가. 수투에서. 그럼 그림자가 막 이렇게 길어지잖아. 근데 사사형은 그거랑 조금 다른 게 걔는 봐봐. 빛이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있어서 얘랑 이 그림자 요걸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 이 정사형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냐면 내가 했잖아. 이렇게 내려온다고 빛이. 그러니까 잘 봐. 정사형하고 각도만 달라. 이 물체가 있는데 빛이 지면하고 수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면하고 사선으로 와요. 알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이 물체가 있는데 빛을 어떻게 쏠 거냐면 지면과 60도 각으로. 얘랑 60도 각으로. 그럼 그러니까 비 오듯이 오는 거야. 빛을. 비 오듯이 이렇게 오는 거야. 알았냐? 우리 비 올 때 바람 불면 옆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빛이 이런 각도로 오고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정확하게 우산이랑 닿는 부분까지는 어때? 비를 맞진 않겠지. 그 다음부터 비가 이렇게 오겠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비가 진짜 직선으로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내가 비를 맞지 않는 공간은 내 발밑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비를 안 맞게 됩니다. 그죠? 니네가 그걸 몰랐다면 바람이 불 때 우산을 그래도 수직으로 쓰고 가겠지. 바람이 옆에서 비가 이렇게 옆에서 오는데 이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뒤로 하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수직으로 그 쓰고 가겠지 그냥 계속 비 맞은 채로. 알았어? 이런 거거든. 그래서 빛이 오면은 지면하고 20도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건데 지금 쌤이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녀석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파란색으로 된 빛이랑 수직은 아닐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직이 아닐 수 그러니까 얘랑 수직은 아닌데 얘랑 수직일 필요 없어. 얘랑 수직이면 너무 쉬워. 알았지? 수직이 아닐 수 있어요. 논술은 이거는 내신도 막 어려운 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알았지? 아닐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쌤이 평면으로 바꿨잖아. 옮겨. 무조건 옮겨. 땡겨. 땡길 때는 수평으로 땡겨야겠죠. 평행하게 땡기세요. 땡기면 이 정도 떨어지겠죠.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이 삼각형에서 푸시면 돼 이제. 요거. 이해됐니? 그리고 얘랑 얘네 둘이 수직이 아니어도 얘가 각도는 알려줘요. 알았어? 바닥이랑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알려줍니다. 이해됐지? 그게 30도가 아니면 수직이 아닌 거지. 그럼 생각해봐라. 니네 여기가 40도야. 물론 특수화로 어차피 나올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각도를 세타로 잡은 다음에 다양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필요한 길이들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물어볼 거니까. 알았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옮겨. 이해됐지? 옮기는 거야. 이게 카이스트에 나왔어. 이거 말고 눈사람을. 나 그림만 봤어. 문제 막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안 보고.
눈사람이 반지름 있어요. 구죠, 구. 구이 눈사람이. 눈사람이니까 당연히 대가리가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야. 뭐 야 눈사람 만들었는데 머리가 옆에 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수직이고. 반지름이 우리는 이걸 해보자. 2랑 1로 할게. 거기는 얼핏 보니까 여기가 R이었어. 그래서 아마 R의 변화에 따라서 뭐 그림자 변화를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구하는 상황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설마 정상 물어보겠니? 정상 물어보겠니? 정상 그래 해보자. 정상이 어떻게 되겠어?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얘가 그림자에 들어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버리지. 얘가 그림자 얘는 있으나 마나 그림자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런 건 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 일상생활 경험으로. 어디로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지나오잖아. 그럼 빛이랑 수직인 단면을 잘라. 그러니까 빛이랑 닿은 곳이어야 되겠지. 빛이랑 닿은 가장 큰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의 그림자를 만들면 돼. 알았냐? 자, 빛을 비춰볼게요. 빛을 비춰보는데 몇 도로 할 거냐면 60도로 할게요. 지면하고 60도의 각도로 빛을 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됐을 때 여기다 한번 그려봐. 여러분들 거기 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빛을 쏘면 그림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놓이게 될지 한번 그려봐. 그림자. 이 일이니까 수치적으로 대략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림자. 아까 쌤이 이렇게 해주고 빛 비쳤잖아. 그럼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요. 빛이 이렇게 와. 사선으로. 그 부분만 표시를 하고 그 길이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지식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를 찾아보면 되겠지. 평행하게. 접선 기억하시면 돼요. 접선. 지금 사선으로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계산은 그 다음에 우리 보기로 하고. 자, 사선으로 그으면 끝이 여기 접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이걸 평면화 시켜서 좌표로 해가지고 뭐 접선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 어디겠냐? 빛이 오는데 쭉쭉쭉 여기 쭉쭉쭉 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뭐냐 그냥 물론 이제 구면은 어떤 것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겹치는 부분도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할게요. 일단 그림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기는지 좀 해봅시다. 이 끝에 접하죠. 여기까지 아닐까요? 그쵸? 여기까지예요. 그림자의 끝은. 그런데 상상을 해봐. 얘가 반지름이 짧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피 자체도 어때? 작지.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생긴 것도 어떻게 생겼어? 볼록볼록하게 생기겠지.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뭐 만들어 보든가. 아니 우리만 봐도 그러지 않냐? 우리만 봐도 그림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어깨랑 머리 폭이 같은 사람이 있냐고. 다르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턱을 당기고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내 배에 턱이 가려지면 내 턱에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의 전체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진 않겠지. 누구 때문에 겹치니까? 여기 부분 때문에. 알았어요? 그건데 이건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가.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친구의 그림자를 담당하는 단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짜리 한번 해볼까? 자, 공중에 떠있든 바닥에 있든 상관이 없거든. 이거를 할 줄 알면 그래 좀 도움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빛이 쏴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인 건데, 그죠? 그림자 생긴다는 얘기인 건데, 이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냐? 구죠? 접점이죠? 단면 자르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원이죠? 그 원이 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밑에 부분, 위에 부분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오늘 기하하자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들어야 풀지. 사용을 해봐.
이거 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실제로 구의 그림자지만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그 원판 하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냐? 그렇지 않을까?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은 넓이가 좁으니까 당연히 그림자에 다 포함이 되어버린다. 알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러면은 얘랑 얘의 관계는 어렵지 않죠? 얘가 지금 60도예요. 근데 얘가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각도가 몇 도겠어? 당연히 30도겠지. 그러면 이 원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30을 반대로 나눠주면 이게 나와. 그럼 이거는 거기 뭐겠어? 이게 타원이야. 정확하게 타원이야. 타원하고 원은 서로 정사한 관계거든. 알았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원기둥, 떡이나 파 이런 원기둥처럼 생긴 애들 사선으로 자르면 생기는 게 정확하게 타원이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알았어? 니네가 그 가래떡에 반지름 길이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가래떡을 몇 도로 잘랐는지만 알면 타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 장축 길이까지. 물론 중심이나 이런 건 당연히 원점으로 하고. 알겠어? 타원이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똑같이 내가 시킨 대로,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잘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데 어느 부분은 큰 쪽이 담당하고 어느 부분은 작은 쪽이 담당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 부분이 겹치는 곳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방금 이야기했잖아. 그냥 수직으로 단면을 다 잘라봐. 알았어? 수직이 이게 되냐? 여기랑도 수직이네. 이렇게 되는 어떤 형태인데 어쨌든 이런 단면이 원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판이 하나 있겠죠. 알았어? 두 개의 원판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는 작아, 하나는 커. 이렇게 가겠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야. 겹치는 부분을 연장해보면 되죠. 알았어? 연장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이 겹치는지를 이제 도형을 이용해 찾아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거 R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니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그림자는요. 여기 니네 이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가 겹치는 부분만 구해. 그리고 구해. 그 다음에 무슨 관계야? 루트 3배. 아니. 루트 3분의 2배죠. 그치? 루트 3분의 2배를 하시면 그림자가 나오니까 이 밑에는 신경 쓰지 마. 얘네 둘이 이렇게 되는 부분만 찾으라고. 그럼 어떻게 쳐다보면 돼? 이렇게 쳐다봐. 원판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을 하는 게 아니죠. 도형으로 푸세요. 연장합니다. 얘를요. 연장해요. 이 친구 끝, 그지? 이 원이다. 원이 쭉 가. 여기까지 와. 이 원은 여기까지 와. 그럼 쌤이 구분해서 그려줄게. 보라색으로 그린 게 여기까지 오겠네요. 그렇겠죠, 원이. 맞아? 원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원이었던 부분에 이 원이 와서 오버랩을 한 거네. 그지?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원 두 개가 겹친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좋은 문제예요. 이해됐냐? 그리고 이거는 뭐 반지름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머나 오버랩을 된 거야. 오버랩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뭘 찾아야 돼? 중심이 어디 떨어질지. 그래서 이거 넓이. 알겠습니까?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되게 애매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고 이쁘게 딱딱 떨어지게 나올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 그거는 뭘로 찾으면 되냐면 쌤 이게 너무 애매한데요. 자 여기다가 니네가 이걸 그리니까 어려운 거지. 남은 부분 길이 생각해봐.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요. 남은 부분. 이 부분이요. 얘가 치기 전 부분. 얘는 요 길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친구의 지름을 빼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게 정확하게 여기로 떨어졌지? 그 길이가 얘야. 그렇다면 이 원의 위치는 뭐겠어? 지름에서 이걸 뺀 만큼 먹고 들어갔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냥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즉석에서 이 눈사람 아니야. 이제 머리 뗐어.
동심 파괴. 잠깐만. 9를 띄울게요. 수직으로요. 그래서 똑같이 60도로 비쳤을 때 이들이 그림자가 겹치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럼 얼마나 띄워야 될까 이거지. 겹치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어떤 상황을 만들면 되겠냐 그림을. 밑에 거를 내두고 9를 띄우는데 얘가 아까 방금 여기서 여기 이거를 이해했어야 돼. 침범을 했잖아. 그럼 이 끝이 얘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똑같이 60도짜리 접선 필요하면 그 원방이랑 그 직선 루트 3x 뭐 이렇게 써도 돼. 필요하다면 그지? 여기 끝이죠. 여기 끝. 침범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영역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9가? 이 밑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 침범한다니까. 근데 요 라인 여기 넘어오지 마 하고 여기 수직으로 해서 여기서 엄마야 아이씨 9를 잡아야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서로 따로따로 가겠지. 그지? 그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요 정도 띄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이 겹쳐요 그림자가 사선으로 오니까. 알았어? 이런 아이디어도 유도할 수 있겠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알았어? 응? 왜? 어? 가족들이 오라고요? 너 자꾸 전부터 이렇게 중간에 저번에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집에 가고 이거 녹화 올리면 봐. 이렇게 한 번씩 간다고? 아예 안 온 놈들도 있고 지금. 자, 이게 이제 그 정사형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정사형은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사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문제 풀 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개별로 해줄 텐데, 그 다음에 좌표 갑시다. 좌표도 그 공식 원래 있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좌표 소개만 얼른 하고 필요한 응용 개념 하나만 더 하고 개념은 정리하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 좌표는 X축, Y축, Z축까지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거야. 그지? 야, 무조건 세로가 Y냐? 그건 아니지. 그렇게 썼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가로를 Y로 해도 돼요. 틀리진 않아. 약간 관행이 그게 아닐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공간에서 어떻게 축을 정의하냐면 공간에서는 가로 방향이 Y고요. 세로가 Z입니다. Z예요.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온 요거 3차원이니까 이 구석탱이 요게 필요하겠지. 니네 쪽으로 가는 거 하나, 쌤 쪽으로 오는 거 하나, 위로 하나. 이거 뜻하는 거야. 이걸 대각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45도 아니야? 튀어나온 거야 지금. 알았죠? 그거를 X축이라고. 그러면 좌표 평면은 4개로 쪼개지죠. 4분면. 뭐의 기준이야? X, Y의 부호 기준이죠. X가 부호가 2가지, Y가 부호 2가지. 그래서 4가지. 여기는 X가 부호 2가지, Y가 2가지, Z가 2가지. 총 8가지. 알았어? 그러니까 8개의 공간으로 쪼개집니다. 두부를 칼질을 하나, 둘, 셋 하면 8개가 나와요. 그죠? 그 8개는 전부 다 각각의 부호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평면에서 했던 대칭 이동 이런 걸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더라? Y 부호를 바꾸지. 근데 이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 개념을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 X축 대칭이 Y 부호를 바꾼다는 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돼. X축 대칭은 X 빼고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Y를 바꾼 거지. 왜? X랑 Y밖에 없거든. 알았냐? Y축 대칭은 누구 빼고? Y 빼고 다 바꾸는 거야. 왠지 알아? 여긴 3개거든요. 그럼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을 X축으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랑 Z를 바꾸면 돼. 부호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도 있냐면 평면들이 3개가 나오는데 XY 평면이라는 게 나와.
XY 평면 이렇게 불러요. XY 평면이 뭐냐면 지금 바닥이야. 바닥처럼 X축이랑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입니다. 알았지? 그럼 XY 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누구 부호가 다를까요? Y 부호가 다르겠죠. 아니 Z 부호가 다르겠죠. Z가 위아래로 가니까요. 알았어? 그러니까 XY 평면에 대해 대칭을 시키세요 하면 XY 빼고 나머지 누구? Z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점들을 대칭 이동 시킨다라고 하면 그거 좌표를 못 가면 안 돼요. 쉬워요. 마이너스 1,3,4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가 X, 얘가 Y, 얘가 Z야. 그럼 이 친구를 YZ 평면 대칭 이동 시키세요라고 하면 YZ 평면이니까 3, 4잖아요. 그럼 누구 부호를 바꿔야 돼? X 부호를 바꾸면 돼. 1,3,4인 거야. 알았지? 그 원점 대칭은 늘 하던 대로 다 바꿔. 1, 마상, 4. 그리고 얘를 만약에 Z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 하면 어떻게 된다고? Z축이니까 여기 써있는 알파벳 외에 나머지 XY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1, 마이너스 3,4 이렇게 대칭 이동이다. 알지? 이거고.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도 여기 나오는데 쌤이 칠판에 쓸 필요도 없어요. 거기 프린트 보시면 나와 있고 니네가 알고 있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 그대로 나와 있어. 그지?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 그대로인데 누구만 추가됐냐? Z만 추가됐어. 그지? 그런데 이건 알아두자. 이거는 고1 때도 배우는데. 자, XY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를 쌤이 하나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1,3,4. 자, 그럼 이 점은 XY 평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XY 평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Z를 봐야지. 그지? Z가 양수잖아. 얘보다 위에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5,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아래에 있겠지. 마이너스 2니까 밑에 있어. 어딘가에. 알았어? 그러면 AB라는 선분이 YZ 평면, XY 평면을 관통할 거거든요. 그죠? 부호가 다르니까요. 그럼 여기 점을 C라고 할게요. C는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걸까요? 이런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대부분은 내분점을 하죠. 이들의 비율을 MDN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에 MDN 내분을 해. 근데 그때 누가 0이요? Z가 0이지. Z가 0이니까 그때 M하고 C 관계식이 나오거든. 이런 생쇼를 한단 말이야. 그지 말고 이건 1학년 때도 배워. 그냥 1학년 때도 그렇게 풀더라고. 책들도 다 그렇게 푸니까. 수발 내리세요. 기아의 생명은 수발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길이 얼마야? 2죠. Z좌표. 오케이? Z 똑같아. 공간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야. 위아래는 Z, 앞뒤는 X, 좌우는 Y. 오케이? 수선 내려. 4야. 그럼 이거를 방금 말한 대로 내분점 해가지고 MDN 해서 Z가 0이라는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호구지. 그럼 그거 M하고 N 숫자 안 나와. 비율 나와. 근데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몇 대 몇이에요? 2대 4의 닮음 아닙니까? 1대 2겠죠. 그렇다면 얘랑 얘 길이도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2겠네요. 그러면 이 점은 A하고 B의 1대 2 내분점 이렇게 푸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좌표평면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9는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만 더 먼저 할게요. 뭐냐? 봐봐. 9는 그냥 9까지도 해도 되겠구나. 식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원방하고 똑같아가지고 X하고 Y가 있는데 우리 이거 기억날 거예요. 최단거리. 그치? 최단거리. 최단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대칭이 아니야. 대칭을 이동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애들이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지. 대칭 이동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랑 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일직선이 편하기 때문에 대칭 이동을 하면 합동이 되니까 시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대칭 이동만 기억하면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문제는 못 풀어요. 두 가지 알려줄 건데 하나는 풀 수 있는데 하나는 못 풀 거야. 왜냐하면 하나는 저걸 그대로 평면으로 옮긴 문제거든. 자, 공간이 이렇게 있어. 알지? 그러면 똑같이 공중에다가 띄워볼게. 이렇게 상상이 안 되죠? 나도 어디다 찍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YZ 평면 XY로 하자. XY 평면 위쪽으로 점을 찍었어. 평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그치? XY 평면 위에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는 P가 있어. 똑같이 이렇게 띵띵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XY 평면 바닥으로 아래로 이동을 시키면 돼. 알았지? 그럼 Z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너랑 너를 연결을 하면 돼요. 알았어? 연결시키면 돼요. 공간에서 똑같이. XY 평면이니까 누구로 대칭 이동 시킨 거예요? XY 평면 대칭 이동 시켰겠지? 그럼 누구 부호 바뀌어? Z 부호를 바꿔서 했을 거야. 이게 보통의 이제 기본적인 뭐 센 B단계나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대칭 이동. 약간 얘랑 같은 난이도야.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고 쌤이 정말 강조해서 논술에도 나온 적이 있는, 내가 강조해서 나온 게 아니지. 강조를 했는데 나온 거지. 왜냐면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밖에 없거든. 잘 봐. X축이 있고 헷갈리니까 쌤이 Z축은요 위에만 그릴게요. 바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래가. 알았지? 이해됐어? XY 평면 깔아놓고 위에다 Z축만 올렸어. 됐지? 그러면 쌤이 좌표를 하나 찍어 볼게요. 숫자가 들어와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한번 찾아봐. 5분 정도 줄 테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2,3이면 어떻게 됐겠어? 이 창문 밖에 있겠죠. 여기가 양수적으로 하면 x가 앞쪽에 마이너스 2는 뭐야? 너무 아니야? y축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점을 하나 찍어 볼 텐데 이거 되게 애매하지. 아씨. 그래서 숫자를 봐야 돼. 이번에는 Z축도 사실 별로 필요가 없거든. 숫자가 들어오도 날 욕하지 말아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죠? XY 평면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붕 떠 있죠. 맞냐? 붕 떠 있지. 왜? Z가 둘 다 양수잖아. 붕 떠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XY 평면에다 점을 찍으면 너무 쉽지. 그건 방금 했던 거잖아. X축에다 점을 찍어. X축에 점. 알았어? X축에다 점을 찍고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알았어?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찾아봐.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3분 정도 줄게. 그러니까 지금 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가 떠 있고 아래쪽에 X축에 점이 하나 있고 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지? X축 위에 점이니까 걔가 P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 근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더하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V자 모양으로 길이가 만들어질 텐데 V자도 뒤로 휘어지는 V자가 그거의 합의 최소값.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대칭이동이 포인트라고 안 했어요. 그지? 대칭이동이 포인트인 게 아니라 합동이 포인트라고 했어. 그지? 그리고 그 합동을 하는 과정이 내가 길이를 구하기 쉬운 쪽으로 합동을 해야 돼. 알았어? 한번 해봐봐. 그림만 스케치를 좀 해봐. 봅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면
어차피 대칭 이동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수선을 내려요. 원래 이게 들어있거든.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튕겨서 가는 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있는 거야 라고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길이요. 알았어? 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도 어때? 대칭 이동이라는 게 사실 근데 뭐가 들어있는 거야? 길이가 같다는 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길이를 유지한 채로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반대로 가는 거 외에 이렇게 세워지더라도 이렇게 원을 만들면서 가겠지. 이 분필 끝에가 이 점인데 그러면 어디에서는 이 길이는 어때? 같겠죠. 그죠? 얘는 대칭을 절대 시킬 수가 없어요. 평면이 아니니까. 대칭이 시키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에서 아이디어 잘 기억해. B에서 어디 B라는 점을 조금 쌤이 올릴게. 티가 나야 되니까. 이 점은 좌표인데 이것만 하고 일단 문제를 좀 풉시다. B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요. 알았어? B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축에 수선 내리면 좌표가 어떻게 생기느냐? 축은 누가 0이죠? 나 빼고 다 0이에요. 그러니까 X축은 Y가 0이었던 이유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X축은 X 빼고 다 0이야. 그러니까 B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린 B'은 나 빼고는 다 빵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서 쌤이 이야기했던 대로 수선 내렸고요. 얘를 돌릴 거예요. 돌리면 이 길이는 뭡니까? B하고 B' 사이 거리죠. 저 거리 뭐겠어? 그냥 Y하고 Z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20? 16에서 4, 2루트 5? 그치? 2루트 5 맞죠? 여기래. 그러면 저기 B'을 회전을 시키면 저 8 길이는 어떻게 돼요? 2루트 5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알았지? 그럼 현재 어떤 느낌이냐? 요 쌤 8인 거야, 이쪽 8. 됐지?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앞으로 가서 똑같은 짓을 할게요. A도 수선 내릴게요, 여기다가. 그럼 또 이쪽 8이 생기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길이는 뭐겠냐? 이 좌표는 1,0,0인 거니까 그죠? 9에다가 루트 13 길이가 되겠지. 맞아요? 1,-2,3은 1,0,0하고 루트 13이겠지요? 그죠? 이쪽도 8 생겨.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꺾여 있지. 일직선을 만든. 오케이? 반듯하게 이으려면 평면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V자 형태로 꺾여서 가겠네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한 길이는 이렇게 대각선을 가는 길. 알았니?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직각삼각형들을 다 눕힌다는 의미가 수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회전을 시키는 거야. 얘도 회전을 시키는 거야. 이해됐죠? 이루트 5. 그 점을 A2'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A2'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소 거리는 쉽죠? 그냥 이으면 되잖아. 알았어? 그냥 이으면 되지? 이으면 돼 그냥. 쭉 이으면 돼요. 알았어? 그럼 이 점이 P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서 P 갔다가 V자로 가는 길이하고 바닥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는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유는 직각삼각형들이 합동이니까. 알았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요 길이가 이 길이라고. 왜?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길이가 같잖아. 눕혔잖아요 지금. 요 길이가 같은데. 근데 얘 길이까지 똑같게 했잖아. 그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A에서 P까지 거리랑 A2'에서 P까지 거리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논술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쌤처럼 지금 2'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쓰는 방법만 좀 설명해 줄게요.
A에서 X축에 내린. 자, 이쪽은 한쪽만 설명을 하는 거야. A하고 B는 상황이 어때? 만드는 방법이 똑같지. 수선 내리고 길이 같게 만들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B까지 그냥 하면 돼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A에서 X축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면 얘는 1,00 바로 좌표 쓰시면 되고. 알았지? 그러면은 A 길이는 루트 13 이고 그 다음 이거 원으로 이렇게 돌렸지. 쿵 수선 아니야? 회전시킨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뭐 회전시켰다 이런 표현 아니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A2'하고 A'의 길이가 루트 13이 되는, 그지? 이거인 점 A2' 아니다. 어디 위에 점? XY 평면 위에 점 A2'을 잡자 라고 하면 절반은 맞은 거야. 왠지 알아? 얘하고 거리가 루트 13인 거는 겁나게 많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X축에 수직이고 그 다음에 X좌표가 아니죠. Y좌표가 음수인 XY 그치? 위에 점 A2'을 잡자라고 하면 저게 맞아. 조건들 줘야 저거밖에 안 나와요. 알았어? A2' 좌표는 뭐가 됩니까? 좌표 뭐예요? 얘랑 X좌표 똑같지? 그지? 내가 한 가지 더 좌표로 표현하는 팁을 줄게. 일단은 하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맞아.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얼마야? 수직거리니까 루트 13이지. 그러면 얘 좌표는 뭐겠어?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13이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13. Z좌표는 당연히 0이죠. 같은 방법으로 B2'을 잡게 되면 얘는 X축으로 뒤로 마이너스 이만큼 갖고 요 길이가 2루트 5니까 2루트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뭐 엄청 숫자가 복잡하진 않아. 그죠? 예, 이 가운데가 루트들이 2개 나와서 저거의 계산 때문인 건데 논술은 당연히 계산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최단 거리를 물어볼 때 합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만 기억하면 최단 거리 푸는 건 한계가 있지.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말로 쓰기 복잡하잖아. 이 부분. 그치? 이 부분 말로 쓰기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더 대체를 할 수가 있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A'하고 A의 길이가 루트 13이고 A2'하고 A'의 길이가 루트 13. 그러한 A2'. 그 다음에 A2' 이렇게 인, 그지?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면 빼박이야. 이렇게만 기호를 쓰게 되면 이 말이 다 시간이 다 들어가죠. 그지 않냐? 문제 아예 줘버렸잖아. 빼박. 뭐만 표현하면 되죠? A2'하고 A'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것만 해주면 끝난, 사실은. 그지? 좌표로 다 써버렸잖아. 알겠어? 수직이라는 말은 X좌표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XY 평면상이라는 말은 Z가 0이라는 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좌표가 음수라는 말은 A가 음수라는 표현으로 끝났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풀이 과정을 쭉 줄일 수가 있지. 알았어? 이런 거야.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한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요것도 같이 해보는데, 여기에 지금 2차 곡선들이랑 벡터랑 있어.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것들 중에 있고, 맨 뒤에는 공간인데 좌표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